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이번에 퇴직하면서 겪은 어이없었던 사건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딱히 잘난 머리는 아닙니다. 거기다 대학도 4년제는 못 가고 전문대 대학 다니며 주옥같은 시절들, 추억도 나름 잘 쌓았고, 중고딩 때 당한 왕따 시절도 사회생활 겪으면서 사람 사이에서 생활하던 방법, 즉 사회생활 능력도 쌓은 그런 흔한 직장녀죠. 그래서 취직자리도 전전해가며 커리어 우먼과는 멀지만 차곡차곡 돈을 모아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나름대로 바쁜 하루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운 전문 기술 하나 없어서일까요? 취직하는 회사마다 사무직이지만 나이가 먹어감에도 제대로 된 승진 없이 평사원으로 지낸 지 2년째. 나름 중소기업이지만 꽤 커가는 회사인데 승진 하나 못해서 자꾸만 위축이 되어가고 있던 상태였죠. 그런 회사의 대표가 바뀐 게 2달 전 일입니다. 그리고 일주일도 안 돼서 느꼈죠. 여자 텃세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뭔 지랄 같은 시츄에이션이며 저건 남자가 맞는가? 목 같은 게 들어와 회사를 개판으로 만들어 놨었던 겁니다. 일화를 일일이 열거하자면 대하드라마지만 몇 가지 읊어보자면 대표를 다들 대똘이라 불렀으니 앞으로 대똘로 명명하도록 할게요. 대표가 들어온 후 대대적인 물갈이가 있었습니다. 무슨 막장 드라마 속의 경영진 물갈이같이 느껴지나? 개뿔 물갈이 대상은 약하고 힘없는 서비스직, 일반 사무원직 직원들 뿐이었죠. 참고로 말하자면 대표는 서비스직 및 일반 사무 직원들만 담당했습니다. 잘 없는 일이겠지만 전문 사무직이나 영업직은 회사가 다릅니다. 즉 큰 회사의 밑에 작은 회사 대표인 거죠. 다만 고객과의 소통을 맡고 있는 부서를 회사로서 소유한 대똘은 이전 대표와 싸운 후 자신이 뽑은 직원의 다른 직원들은 다 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별별 이유로요. 작은 회사지만 돈은 잘 벌리는 작은 회사였거든요. 큰 회사로부터 돈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돈의 일부는 회사 경영을 위한 자금인데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직원들은 힘있는 부서에 할당했고 마음에 안 드는 직원들은 뺑뺑이 돌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찍혔나 하니 저는 전 대표가 뽑은 직원들 중 하나였거든요. 대똘도 모든 직원을 다 새로 뽑을 수 없었고 대똘의 만행에 기가 질려 나가 떨어져 나갈 때 버틴 몇 명 중 하나인데 앞에서는 친절의 가면을 쓰고 잘해주면서 뒤에서는 온갖 더러운 말을 다 하는 겁니다. 대똘의 수하가 된 많은 사람들 중에 친하게 지낸 여자 사원이 저한테 말해줘서 알게 되었죠. 그녀도 뒤에서는 대똘을 씹고요. 앞서 말했듯이 저는 일 잘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다만 시키면 열심히 할 뿐인데 대똘은 남아있는 사람들을 데려다 이런 말을 해요. 계속 다닐 수 있게 해줬으면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라고요. 이런 협박도 하며 쉬는 시간 없이 찾아와 트집 잡기 일쑤인데 저의 보통 수준의 업무 능력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과도한 업무를 의도적으로 맡긴 후 내 행동을 감찰한다던가 혹시라도 본인의 욕을 하지 않는지 감시를 일삼았습니다. 전 대표 때부터 다닌 직원들 모두 예외 없이 말이죠. 가장 심한 건 서로를 이간질하게 하는 방식이었는데 한날은 찾아와서 명근이가 요즘 힘들어 보이던데 옆에서 좀 잘 챙겨줘라. 요즘 뭐 힘들다는 말은 안 하더냐. 내가 얼마 전에 새벽에 출근시켰는데 걱정이 되더라. 힘들어하던데 서로 잘 안 챙기는 것 같다. 서로한테 속상한 일 있으면 나에게 말해봐라. 이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서로 안 맞는 사람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을 흘리면 서로의 상황상 다른 관점을 이간질처럼 만들어서 세뇌시킨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해준 그도 알면서도 장단을 맞춰준다고 하더군요. 참 슬픈 세상입니다. 여튼 세뇌당한 사람들은 서로를 봐달라고 대표한테 아양을 부리는데 여기까지만 보면 심히 사이코틱 하더군요. 저는 전 대표의 직원이면서도 일도 잘하지 못했는데 본인의 이간질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표는 이게 어지간히 마음에 안 들었던 듯 했고요. 그 뒤로 새벽에 출근시키고 도 넘은 잔업을 시키고 했습니다. 어느 한 달은 회사 소파에서 자고 일하며 집에 간 날이 고작 이틀인 날도 있었어요. 이때는 출퇴근 지문 때문에라도 일반적인 사원수당치고 높은 편으로 200만 원이었는데
이런저런 잔업수당, 야간수당을 더하니 월급으로 500까지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당연하게도 대똘은 내 입을 다물게 하며 친하게 지낸 사람들 이름을 들먹이며 너 때문에 다 같이 잘릴 수 있다며 약간의 보수만 받고 입 다물 것을 협박하고 그 후로도 횟수만 줄였을 뿐 무임금 잔업을 시키곤 했습니다. 사람이 이런 일이 쌓이다 보면 피폐적이게 되잖아요. 무던한 성격이던 저도 피폐해져 가고 있었죠. 이런 대우를 어디서 받아봤겠나요. 노예나 다름없다는 생각에 우울증 약도 먹어야 했습니다. 대똘만 뜨면 예민해지고 오늘은 또 어떤 건으로 나를 불러 능욕을 퍼부을지 하루하루 불안해져 갔죠. 그런 날이 지속되다 보니 저도 어느새 변했는지 변하는 게 맘 편하니까 대똘에게 맞춰가고 있더라고요. 대똘이 회사 자금으로 여는 술집에도 따라다니며 부단한 개같은 노력 덕분에 나를 봐도 별다른 말 없이 하루가 무사히 지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진짜 하루하루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 기도까지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게 부디 오래오래 지속되길 바랬는데 사실 이런 평화는 얼마 가지 않을 거라 예상하기는 했었어요. 다만 폭탄처럼 일어날 줄 몰랐을 뿐. 대똘의 언어적 폭력, 비언어적인 태도에 진료하는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나와 같은 전 대표 때의 직원 중 남자 직원이 폭발을 한 거였습니다. 이 직원을 철수라고 할게요. 철수는 미영이와 결혼이 예정된 예비 신혼부부였습니다. 다만 회사를 잘못 들어와서 나와 같은 수모 속에 회사를 다니곤 했는데 문제는 대표가 미영이를 자르려고 했습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그러면서 철수는 회사를 다니라며 강제적으로 말했었는데 이에 화가 난 철수는 먼저 주먹을 휘둘렀고 대표는 그를 놀리기만 할 뿐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던 겁니다. 다음날 대표는 그를 고소한다고 했고 철수가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서 미영이는 못생겼으니까 퇴직이고 너는 다녀라라는 걸로 신고를 했다더군요. 여튼 이 두 사람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면서 평화가 끝나버린 겁니다. 철수는 저에게 너도 힘들지 않냐 같이 고소하자 라고 말하며 나를 설득했고 대표는 우리 이제 친하게 지내자며 그런데 철수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왔으면 한다며 말이죠. 저는 갑자기 이 둘의 싸움에 새우등이 연락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때 너무 난감했습니다. 사실 월급 200이 제겐 중요했고 열심히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같이 고소하게 되면 저는 이만한 직업을 찾을 수 있을까 싶었고 아양은 떨어도 남 이간질을 하지 말자가 신조인데 대표가 원하는 것은 이간질이었던 거죠. 그 둘의 고소와 입장 견해가 이어질수록 저는 무던히도 소환되며 경찰서, 노동청, 심지어 그 광경을 봤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회사 직원들에게 소환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박살난 건 저였습니다. 사실 같이 고소할 생각까지 했었는데 철수가 그만 노동청 신고로 원만히 끝내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대표를 먼저 때린 것으로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 먼저 지기로 한 듯 했어요. 그렇게 상황이 마무리가 돼가는 듯하니 대똘은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고 그때서야 이 회사 생활은 이제 끝났구나 싶었죠. 결국 저는 도망치듯 회사를 나왔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억울했고 괴로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취직 준비를 해야 하는데 마음처럼 쉽지 않았고 대인 기피증까지 생겼었어요. 그렇게 힘든 하루를 보내는 와중에 연락이 왔는데 저처럼 대똘에게 피해 입은 사람들이 있는 카톡방에 모여 증거를 모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많이 회의적이었어요. 이때까지 회사를 다니며 그 수모를 겪으면서 시도해보지 않은 건 아니었거든요. 물론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이요. 대똘은 회사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교수치하 이력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회사 직원끼리 고소하는 일도 빈번한 일도 아니지만은요. 여튼 그들은 제게 증거가 없는지 물었는데 사실 제가 녹음 시도를 하긴 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결정적인 증거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라도 달라는 말에 모아서 준 뒤 몇 시간 그들은 대표의 앞뒤 다른 말을 찾아내게 되는데 그것과 각자의 증거를 모아 큰 회사의 대표 직할 메일로 쏴버렸다고 하더군요. 그 뒤로 몇 번이나 아직은 그 회사에 재직 중이며 대표의 손발이 된 사람들이 연락을 취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대표도 전화를 해오긴 했어요. 씹었을 뿐. 회사 다닐 때는 어림없는 일인데 통쾌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제대로 한 복수는 아니지만 현재 대표는 이혼했으며 큰 회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표의 이혼은 대표의 직원과의 외도 내용이 알려져서라네요. 그 와중에 바람까지 피워쏜다 보더라고요. 그렇게 대똘은 회사 자금 멋대로 쓰던 때는 지나가고 매일 깐깐한 보고서를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에서 일반 담당자로 강직되었는데 대똘이 뭔가 또라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걸 계속 다니고 있는 걸 보면 말이죠. 솔직히 얄미운 놈인 것 같아요. 잘렸으면 좋겠지만 우리들이 내민 증거들이 경찰서에 고소하면 확실한 물증을 찾아내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럴 바에야 쪽팔림이라도 주자는 생각에 오너 회사의 대표에게 보낸 것인데 좋은 생각인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그 증거 내용과 사람들이 직접적인 피해 내용은 꾸준히 그 회사 대표 메일로 발송되고 있는 중입니다. 기분 풀릴 때까지 보낼 거라는 한 사람의 결심. 크게 한 방 먹이지 못한 건 아쉽지만 나름 통쾌했던지 저는 요즘 잘 지내는 중입니다.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그런 또라이를 겪고 나니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그런 또라이처럼 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아주 큰 교훈이 아닐까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